스타니슬라스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 배우로서 가장 좋은 얼굴이냐. 스타니슬라스키는 평범한 얼굴이 가장 좋은 얼굴이다. 왜냐면 그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긴 게 범죄자처럼 생겼으면 계속 범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생겼으면, 평균적으로 생겼으면 범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에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가 되려면 1차적으로는 외적인 조건이 좋아야겠죠. 외적인 조건이라고 막연하게 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외모, 매력 있는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성, 대인관계, 겸손함,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기력,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연기적인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맥도 중요합니다. 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작팀한테 프로필을 내는 것보다 그쪽에 하다못해 뭐 연출부에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프로필을 낼 때 좀 든든한 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운빨이죠. 운빨. 네. 운이라고 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지금 이런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를 준비할 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맹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배우를 준비할 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배우로서 빛을 볼 수 있을까?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배우는 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직업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캐스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배우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외적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럼 되게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뭐 시장통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어부도 필요하고 농부도 필요하고 살인자도 필요하고 약간 덜 떨어진 사람도 필요하고 장애인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성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다고 그 사람이 다 배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작팀에선 이 사람을 캐스팅할 때 굳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연기를 하지 않아도 생긴 것 자체가 노동자스럽고 생긴 것 자체가 막노동판에서 일어나는 사람일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캐스팅할 때 굉장히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가 되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연극영화과 입시 이런 데서는 좀 비주얼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시하죠. 이유는 뭐냐면 연극영화과에 합격생으로 뽑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어떤 취업을 못하면 사실은 그 대학의 취업률 아니면 연극영화과의 취업률 이런 거로 뭔가 좀 핸디캡을 받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긴 애들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뭐 비서로 취직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항공사 승무원을 하든 뭐든지 이렇게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배우 활동을 한다. 이거는 취업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연극영화과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외적 조건을 보는 경위들이 되게 있는데 근데 현장에 나가면 좀 잘생기고 좀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널렸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미지 이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적 조건이 딸린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긴 것 때문에 잘생기지 못했다고 부모님을 욕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잘 가꾸어서 그걸 캐릭터로서 이제 승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외적 조건이다. 역할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자기가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면은 자기가 뭐 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걸 갖고 막 게을러지고 그걸 믿고 너무 나태하게 연습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조건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캐스팅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압도적으로 이쁘거나 아니면 압도적으로 잘생겼으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죠. 아 생긴 게 정우성인데 생긴 게 정우성이면 그게 무기죠.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주얼상으로 뭔가 좀 나름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평판을 들었다고 그걸 갖고 내가 배우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키 크고 이쁘고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 중에 단순히 키 크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배우로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 혹독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외적 조건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기력이죠. 연기력. 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연기력. 어떤 역할을 맡기던 감독이 믿고 그 사람을 캐스팅할 수 있는 연기력을 갖춘 배우, 그게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긴 게 정우성이에요. 생긴 게 아무리 정우성이어도 그 사람의 연기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관객들이 저 사람의 비주얼을 보고 와 너무 잘생겼다 하고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그 사람의 연기가 계속 발연기야. 첫 번째 영화를 봐도 발연기고 두 번째를 봐도 발연기고 세 번째 영화를 봐도 발연기고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생긴 것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관객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도태돼간 배우들이 꽤나 많이 있죠. 자기 비주얼 좀 믿고 깝치다가 멸망한 배우들, 패망한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적 조건이 별로 안 좋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연기력을 갖고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잘생겼거나 그럼 이제 좋죠. 유리하죠. 그리고 굉장히 개성 있게 생겼거나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거나 이것도 유리합니다. 근데 본인이 되게 평범한 얼굴이야. 너무너무 평범해. 너무 스탠다드야. 그래서 나는 그 평범함 때문에 캐스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스타니슬라스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 배우로서 가장 좋은 얼굴이냐. 스타니슬라스키는 평범한 얼굴이 가장 좋은 얼굴이다. 왜냐면 그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긴 게 범죄자처럼 생겼으면 계속 범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생겼으면 평균적으로 생겼으면 범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려면 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오디션을 갔을 때 어떤 독특한 외모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이 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핸디캡이 작동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범한데도 반드시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들과 다른,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는 연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캐스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스팅이 돼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가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면 그 평범한 이미지가 이제 무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롱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배우로서 자기의 가능성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뭐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안 돼. 난 너무 키가 작아서 안 돼. 난 너무 말라서 안 돼. 난 너무 뚱뚱해서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데 다 핑계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저런 얼굴도 배우를 해? 이런 얼굴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저기에 캐스팅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막연하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기 위한 합당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땀과 눈물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내가 연기력이 갖춰졌었을 때 그 인맥이 중요하고요. 내가 연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인맥을 갖고 있어도 배우로서 캐스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캐스팅을 했다간 드라마 자체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연기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기 연습을 하기보다는 맨날 인맥 관리만 하고 그쪽 관계자라고 이제 소리나 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자꾸 얼굴을 익히고 나를 어필을 해야지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근데 그와 더불어 그런 인맥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캐스팅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인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 연기를 가르치면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싸가지 있는 배우가 돼야 된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총합이 돼서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완성되는 게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완성된 작품을 내야 되는데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뭐나고 약속 어기고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외모가 좋지 않아서 불리하다.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인성이 좋지 않아서 불리하다.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외모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의 탓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는 어떤 배우가 연기력이 좀 딸려요. 근데 비주얼은 좀 괜찮아. 비주얼은 좀 괜찮고 연기력은 조금 딸리는데 인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배우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로 손을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우들은 그렇게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작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사람하고 작업을 하고 싶죠. 나를 갖다 스트레스 받게끔 하는 사람하고 작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인성이 안 된 배우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탑 클래스까지 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자멸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봐왔었던 거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 배우들이 롱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되게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이제 좀 거만하게 굴고 스태프들한테 함부로 했어. 그러면 그 평판이 이쪽 판이 좁기 때문에 계속 돌아요. 저 배우하고는 진짜 작업 못하겠어. 근데 이 배우가 아직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배우를 캐스팅해서 쓰긴 하지만 이 배우의 인기가 약간이라도 수그러 들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끼고 캐스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롱런을 하려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자꾸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비단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 나갈수록 겸손해지기 싫으면 박수 칠 때 떠나든지. 그게 이제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운빨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운빨. 와, 이 운빨. 이 운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어떤 배우에게나 좋은 기회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빨도 실력이다. 근데 운빨도 실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나랑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서 감독이 나를 반드시 캐스팅을 하고 싶어해. 멱살을 잡고 살아도 캐스팅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고 또 보는데 이 친구가 연기가 너무 아직 안 돼. 그럼 캐스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운빨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그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아챌 수 있는 어떤 실력, 이게 있어야지 운빨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운빨이 좋아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운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나한테 진짜 어떤 획기적인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게 실력이 안 돼서, 연기력이 안 돼서 캐스팅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캐스팅만 되면 그 역할을 너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캐스팅이 되기 위한 5박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적 조건, 연기력, 인성, 인맥, 운빨,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아다리가 딱 돼야지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이제 미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캐스팅이 될 기회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아까 제가 얘기했었지만 외적 조건이 내가 남들과 다르게 개성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평범해. 그러면 이 친구는 연기력을 훨씬 더 키우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인적 관리를 좀 더 잘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빨을 키울 수는 없어요. 나를 재수 좋은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불가항력적인 거, 그건 여러분들이 꿈꾸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게 준비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채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채면 그 친구가 야, 운이 좋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회를 잡아채지 못하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와도 발로 차는 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 지인들이 누군가가 어떻게 운 좋게 어디에 캐스팅되면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와, 쟤는 운도 좋네, 저렇게 캐스팅이 되다니. 근데 그 친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는 그 운을 잡아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연기력이든 외적 조건이든 뭐 인맥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꾸준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자기를 가꾸고 몸도 트레이닝하고 연기도 트레이닝하고 자기가 캐스팅 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남들이 잘 된 거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그래서 쟤는 무슨 야로가 있어, 쟤는 무슨 이렇게 백이 있나 봐, 이렇게 뒷담화 까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남들 잘 되는 거 맨날 배 아파하고 그거 갖고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들 중에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성공 확률이 희박한 길로 가기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이 좀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외롭고, 남들 하는 것처럼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이렇게 되면 그들과 다른 퀄리티를 가진 배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어떤 퀄리티를 가진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군중의 뒤안길을 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중이 많이 가는 쪽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좀 외롭더라도, 내가 쓸쓸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소중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간절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들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기로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5박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배우가 되려면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배우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